예컨대 이런 겁니다. 지금 이해를 편을 위해서 한번 할게요. 공인중개사법에 수수료 맥시멈이 있어요. 얼마다? 예컨대 2억이라고 할게요. 2억. 1억이라고 하겠습니다. 1억. 1억밖에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약정을 했어요. 이게 법이에요, 법. 중개수수료 약정,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얼마 했냐? 2억이에요. 2억이면 1억. 그럼 이 약정은 법을 위반한 거고 어떻게 받죠? 요만큼. 1억까지는 효력이 있지만 요만큼만 무효예요. 한도를 초과한 이 부분만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중개인은 1억만 청구할 수 있지 더 나아가 2억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효력이 없다. 이건 약정이 효력이 없어요. 그럼 이것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개 의뢰인은 중개인에게 1억만 주면 되는 거고 반대로 중개인은 중개인에 대해서 1억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 약정을 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 2억 약정이 무효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어요. 야, 이 약정이 이만큼은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인이 야, 이 약정 무효가 이런 얘기가 서로 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도 1억이나 차이가 있으니까 큰 거잖아요. 서로 얘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개인은 그러겠죠. 야, 그럼 나 못해. 약정이 무효인데 무효라고 얘기가 알게 된 거예요. 서로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의뢰인은 1억만 주는 거 맞지 않냐? 그럼 중개인은 나 그럼 못한다. 약속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 나온 거예요. 이반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개 의뢰인이 1억을 더 주더라도 이 사람 도움을 받고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추인을 한 거예요. 이 무효를 추인한 행위는 강행법규에 위반됐지만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효력이 없지만 나는 약정대로 돈을 주겠다. 그거예요. 결국은 약정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그런데 여전히 법이 수수료가 여전히 1억이에요. 비록 추인을 했지만 여전히 법은 존재하잖아요. 이때도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알고서 무효인 거 알고서 추인을 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효력이 여전히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럼 이 추인이 효력을 인정하려면 뭐다? 법이 바뀌어야 돼요. 위반이 아니돼요. 법이 3억으로 정한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그 시점에 2억으로 오케이 한 거예요. 그때는 법이 위반이 되지 않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개인은 중개 의뢰인에게 2억을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139조의 강행 추인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법에 위배된다면 추인의 의사표시 알고서 무효인 거 알면서 또다시 약정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강행법규 위반되면 강행법규가 더 우선하는 겁니다. 그게 추인의 그 문제입니다. 이 패턴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지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이 지문 때문이에요. 자, 기억할 것은 강행법규 아니면 효력규 위반되는 무효는 확정적 무효고 추인은 139조의 추인의 문제가 되는데 강행법규 여전히 추인 시점에 강행법규를 계속 위반하게 되면 추인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걸 묻는 지문이 나옵니다. 자, 이러면 씁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확정적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추인에 의해 유효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법률은 뭐냐면 이거예요. 강행법규가 바뀌지 않는 한 강행법규 위반으로 바뀌지 법이 바뀌어서 더 이상 금지행위가 아닌 경우가 아닌 한 여전히 유효가 되지 않는다. 여전히 강행법규를 위반하기 때문에 추인 시점에도 여전히 강행법규가 살아있고 여전히 금지를 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전히 효력이 없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 결국은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유효하겠죠. 자, 기억을 하십시오. 아까 추인 시점에 법이 바뀌어서 3억일 때는 당연히 효력이 있지만 여전히 상한선이 1억이라면 1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강행 규정이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의 상대방이 그 위반 사실에 대하여 선의 무과시를 하더라도 표현대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이 표현도 잘 기억합니다. 지금에 나오는 이 표현들은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 강행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선의 강행법규 위반이다. 그럼 표현대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이겁니다. 법률행위를 하는데 이 표현대리는 법률행위예요. 근데 누가 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하는 경우예요.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법률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고 그런 거예요. 의사표시. 자, 우리가 배웠죠.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해야 돼요. 유효하게 대리인의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입니다. 유효하게 성립이 돼야 돼요. 그리고 대리인에게 뭐가 되려면 대리권이 존재하고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라고 또한 현명주의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한 본인을 위한.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춰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 배우는 것은 이거였잖아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돼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기본적 원칙은 법률행위가 성립되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률에 위배된 경우나 아니면 민법의 규정에 강행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효력이 없다.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표현대리는 이거예요. 대리인의 법률행위가 대리인이 권한이 없으면 무권대리인데 무권대리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126조 그 다음에 129조 126조에서 129조에 표현대리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유효하게 됩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이런 요건들을 다 갖춰야 돼요. 근데 표현대리 문제는 전제가 있어요. 표현대리 논의 전제는 이 하자가 여기에 하자가 치유된다 하더라도 요게 갖춰야 돼요. 그래야만이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하자에 대해서 관련된 게 표현대리예요. 그럼 여기도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근데 뭐가 됐죠? 강행법규 위반됐잖아요. 그럼 적법하게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기억할 것은 대리인의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면 뭐다? 이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하고 대리인과 관련해서는 대리권 존재 기억하십시오. 존재해야 하고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현명주의. 이 대리인이 누구를 위한다?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딱 그걸 기억하십시오. 근데 강행법규 위반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하자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기도 하자가 있고 여기도 하자가 있는 거예요. 이 하자는 뭐다? 강행법규 위반이에요. 여기 하자는 대리권에 관한 건데 여기는 치유가 됐어요. 설사 치유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기가 하자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자가 뭐예요? 강행법규 위반이에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은 없겠죠. 그걸 떠오르십시오. 중요합니다. 강행규정 위반하여 무효다. 이 표현 강행규정이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의 상대방이 위반 사실에 선의 무과시. 표현들이 법리가 성립하려면 선의 무과실이 필요해요. 핵심은 표현들이에요. 표현들의 적용될지는 없다. 왜냐하면 여전히 효력이 없기 때문에. 표현들에 인정되는 것은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표현들이 법리 적용되는 것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강행법규 위반. 잘 기억해 주십시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처음부터 된다? 아니다.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는 확정적인 무효고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 추인한 때는 언제부터? 그때부터. 다른 정함이 없으면 다른 당사자가 소급한다는 약정이에요. 근데 139조는 항상 원칙만 먼저 떠올리시면 돼요. 그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출문제의 특별한 사정, 다른 정함 이 얘기는 법과 다른 약정이에요. 임의규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아까 임의규정 뭐죠? 법과 다른 내용을 정하더라도 인정된다는 거예요. 아, 특별한 사정이라면 당사자가 달리 정하는 거다. 그렇게 짚으십시오. 그럼 임의규정이 그러한 내용의 규율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이 임의규정이냐 아니냐만 떠오르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임의규정이에요.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자, 임의규정. 시험에 나올 때, 임의규정을 뜻입니다. 당사자가 달리 정한다는 거. 자, 요 세 가지 표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결국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이 파트예요. 법률의 입에 대한
법률의 효력 파트는 결국은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맞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배운 것은 시험과 관련된 것은 바로 이 파트다. 그리고 암기사항이다. 특히 다항까지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세트로. 그 다음에 표현들이 가게 되면 다시 한번 언급되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 입에대한 행위 효력에서도 이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표현 대리를 대리 파트에서 나오는 지문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반드시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항상 나온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